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선생님의 말로 위로받는 시간 제가 보내고 있어요. 선생님과 이렇게 거듭해서 만나면서 저는 제 지난 모습들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요. 거슬러 올라가다가 20대 초반의 제 모습을 생각해봤어요. 그때의 저라면 나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친구네 집에 고양이 보러 놀러 갔다가 그 친구와 얘기가 막 몇 시간씩 길어지면서 그 당시에 연애를 할 때 남자친구랑 있었던 힘든 일, 학교 생활하면서 힘든 일, 모든 힘든 일들을 그 친구 하나에게만 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묵묵하게 저의 얘기를 들어줬지만 이게 계속 제 얘기를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져서 그랬는지 이젠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언가에 얻어맞는 기분이 들면서 듣기가 힘들다? 너무 제 얘기만 하니까 좀 지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에게 좀 많은 짐을 짊어지게 하면서 과부하가 친구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관계가 좀 평행해야지 오래 갈 수 있는데 좀 많이 치우친 관계가 되지 않았는지. 이랬을 때는 상호적인 측면에서 하나가 너무 힘들어지면은 손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멀리하게 될 수 있잖아요. 관계하게 있어서 선생님만의 어떤 관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선생님처럼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느낌, 예민성, 민감성 그런 것들을 좀 본인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예민성. 저는 그 단어를 누가 저에게 직접 한 적이 있어서 발끈 버튼이 있었거든요. 쌤이 말하는 예민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방금 말씀하신 발끈성도 한편으로는 예민성이 될 수도 있겠죠. 너 너무 예민하다. 이게 보통 좋은 뉘앙스의 말이 아니잖아요. 글쎄,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저도 제 자신이 예민하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나 봐도 좀 이렇게 푸근해 보이고 정말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 다정다감함과 푸근함, 상대방이 보여지는 좋은 느낌이 내가 예민했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내 예민한 마음, 예민한 어떤 감각 이런 거를 편하게 내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예민함 이거를 인정하라 라는 말이 그치. 되겠는데 저는 민감하다, 섬세하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 해주니까 참 좋은데 예민하다라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회가 이제는 아니게 된 거예요. 예민함으로 인해서 더 발전되는 계기로 만드는 그런 콘텐츠들이 되게 많다고 봐요. 그래서 난 그게 참 반가운데 그래서 그 예민하고 민감한 걸로 인해서 불편함을 이겨내려 노력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새로 개발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뭐 이런 것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도 좀 기여를 했네. 예민하다라는 게 다른 측면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의 그런 내밀함까지도 섬세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한마디로 상대의 관계에 있어서 눈치를 제대로 보는 그런 사람? 상호관계에서 좀 더 한 발짝 멀리 내다볼 수 있고 지금의 관계가 좀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들면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의 거리두기니까 좋은 측면으로 볼 수 있겠네요. 거리두기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손절이 있을 수도 있고 예의를 차린 거리두기가 있을 수도 있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진 관점 있을까요? 내 자신이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기존에 상처가 된 경험, 상처를 가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옹졸함을 발견하게 돼. 그래서 어렵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다 하더라도 용기를 갖고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하지 않을까.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내가 어떻게 맞추고 삽니까? 그래서 적당히 손절하고 적당히 거리두고 하면서 그래도 상대방의 입장을 나는 생각하면서 그 상대의 마음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살다 보면 결국 내 자신이 성숙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처럼 있지 말고 세상에 나를 던져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그 상대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왜냐면 우물안 개구리였으니까 좁은 관점으로만 나를 보다가 세상 속에 나를 내던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치가 쌓여서 관점이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상황을 재고 따지면서 포기해버리는 것들을 요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럴 때 두려워지는구나. 어떻게 보면 나로부터 거리두기를 해서 땡땡아 너는 이럴 때 두려워해. 땡땡아 너는 이럴 때 불안해해. 너는 이럴 때 화가 나. 나의 감정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리의 유지가 필요하네요. 그리고 자아를, 나 자신을 놓고 객관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3가지 자아가 있대요. 지금 현재를 경험하고 있는 나,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경험한 나를 기억하는 자아, 그리고 그 둘을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내가 있다는 거죠. 이 3가지의 자아가 조화로워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내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해 나가면서,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 안에서 내 심신의 건강도를 잘 판단하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니까 너 지금 연료 떨어졌다. 너 에너지 채워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힐링의 시간이 필요해. 그러기 때문에 너는 지금 누군가를 만나야 돼. 그러기 때문에 너는 걔랑 손절해라. 맞아.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나로부터의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려면 평소 나와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경험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씩은 꾸준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단 5분이든 10분이든 가깝게 놓여져 있는 사물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서 시선을 멀리하는 그런 노력이라던가 내 자신을 비워내는 육체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매일매일 뭐 아침에 정해놓고 난 5시에 일어나겠어, 7시에 일어나겠어, 이렇게 한다거나. 우리가 꾸준함의 힘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각자가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매일매일 한 번 꼭 해보자. 이런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이런 제목의 책도 있는데, 혼자라는 거에서 나 외롭다, 누구가 있어야 돼, 이렇게 갈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혼자만의 시간을 긍정하는 경험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좀 더 잘 보낼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방향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좋은 대화를 나눠가고 있는데, 한 곳에 쏠리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있고 온라인에 빠져 있고 책에 빠져 있고 인생을 글로 배우고, 그것을 균형을 맞춰감으로 해서 내가 단단하게 빛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조화와 균형, 그것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 조화 균형을 맞추려면 혼자라는 존재를 유지하면서도 관계라는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의 존재에서는 내 내면의 조화는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사회적 인간이다 보니까 상호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가면서의 그런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조화와 균형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 자신을 돌보고 주변을 살피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맞아요. 그러면 뭐 관찰 일지를 써보면 좋겠네요. 관찰일지, 그것도 좋죠. 저는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진 않지만 항상 메모는 해요. 포스트잇을 옆에 붙여놓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메모를 하고, 문구가 떠올랐을 때도 메모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보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려는 노력을 하긴 하죠. 저도 그래요. 특히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에너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에너지를 오히려 뺏어가는 사람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런 거는 누가 정해줘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내 선을, 기준을 가지고 손절하거나 거리두거나 그걸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맨날 힘들어요. 내가 의무감이나 죄책감?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대할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일적으로 부딪혀야 될 때는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 내가 가진 임무에 맞게끔 그 사람을 예의 있게 대하고 일은 해야겠지. 대신 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게. 너는 내 마음에서 로그아웃 됐어. 만남의 횟수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만났을 때 시간을 좀 줄인다거나. 이기적이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는 거지. 남한테 끊임없이 뱀파이어처럼 피 쪽쪽 빨리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이런 걸 어느 순간인가 느끼면 그 환경을 탈피하는 게 내 노력이라는 거지. 제가 보았던 책 중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코로나 시기에 쓰인 책이었는데 애평 인간관계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애평 인간관계? 그 인간관계가 서로의 만남과 필요에 의해서 지속이
이렇게 되는 거를 애평 인간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독서 모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특정 일, 특정 장소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다음에도 동일하게 만날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구나. 그럴 때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너무 감정적으로 이입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커뮤니티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방에서 어떤 분들이 나가시는 게 떠요. 요새는 뭐 카톡 업데이트 되면서 조용히 몰래 나가기 있다고 하는데 누군가 나가는 게 보이면 저는 메시지를 보내서 활동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잘 하시는 거네. 나가시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사후에 그렇게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문제는 그런 인사가 다시는 또 볼 일이 없다라는 작별 인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하는 과정에서 뭐 손절하라 거리두기 하라 이런 얘기를 하듯이 너무 나를 흘러가는 인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도 전 된다고 봐요. 너무 애쓰지 않는 관계에 있어서 애쓰지 않는. 그거를 뭐 하찮게 여기라는 얘기라기보다는 그건 아니고 그것도 소중한 인연이었고 흘러가는 인연 그분이 이렇게 잠시 여기 경험하고 간 것에 대해서 그냥 그때 그 시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거기에 흘러가는 물에 집착하지 말고 새롭게 또 흘러 들어올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와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관계를 흘러가는 물에 비유하니까 머릿속에 연상이 잘 되면서 시절 인연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그 단어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 하나하나 내가 붙잡을 수가 없잖아. 마음을 피폐해 가면서 인연에 매달려 있다 보면 결국은 나를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시절에 그 타이밍에 나한테 왔던 인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랑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편안하게 놓아주는 것도 잘 보내는 방법 아닐까. 방생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록록록록 도 닦는 얘기 들어. 제가 종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불교의 인연설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서 언젠가 만날 인연이면 또 다시 만나게 되고 보내줄 인연이라면 보내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의 평화를 찾자는 거는 가는 사람 막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이 올바르게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있으면 나는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내게서 나오는 그 빛이 나를 알아봐주는 어떤 시선들이 또 나를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니까. 강, 바다, 산 같은 이런 자연물들 보면 한강 그 자리에 꼭 있고 바다, 동해바다 그 자리에 꼭 있고 한라산 그 자리에 꼭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물의 흐름이 10년 전, 20년 전 똑같진 않고 계속 흘러감이 있고 결국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왔지만 앞으로 또 더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 모습을 제대로 만들고 그 모습으로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또 나를 부빌 언덕으로 생각해서 와서 기대는 뭔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요즘에 내 자리를 좀 지켜보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변화없는 자연과 같은 모습을 지니는 게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그 인생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데 그게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심리적 면역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아직은 여린 아기일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상처가 크고 조금 더 마음의 그 근육이 단련되어서 또 더 심한 사람을 만나거나 심한 상황을 겪더라도 바로 털고 또 일어날 수도 있게도 되고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그 사람한테 또 기도 빨리지 않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 자신이 단련되는 수밖에 없다. 선생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에 대한 뭐 비전이라던가 계획이라던가 내가 활동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느낌을 써나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꾸준함의 힘으로 내 마음을 치열업 할 수 있는 그런 게 선생님 더 있나요? 건강한 저를 만들기 위해서 저의 시간에 몰입할 때 저는 음악을 많이 들어요. 멜로디가 좋아서 듣는 경우도 있는데 가사들이 상황이 구체적이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조금만 더 내딛어 보자 라는 그런 말들이 응원의 메시지들이
노래들이 좋아서 노래를 잘 들어요. 그러면 힘이 나는 추천곡 몇 개 해줘봐. 추천곡? 저는 로리플라이의 주변인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지쳐 있었어 라고 시작하는 거에서 벌써 상황 몰입이 되고, 그리고 돈박의 폴링도 좋아해요. 기대고 싶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노래를 들으면 그 사람이 눈앞에 있지 않아도 나를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느낌이 받아서 위로를 받곤 하죠. 최근에는 김동률의 신곡 황금가면이 나왔는데 막 정말 평소에 그의 노래답지 않게 되게 에너제틱한 그런 노래에서 나를 위기의 순간에서 구원해줄 황금가면이 이제 온다, 이런 힘을 받기도 했어요. 황금 가면 하니까 선생님이 떠오르는데? 금진, 황금가면. 오늘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좋은 말씀들, 관계의 상호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조언해주신 것들 정리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3가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나의 민감성을 좀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알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보자.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자. 내면 안에 있는 옹졸성을 발견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겠고, 나를 객관화시켜서 타인과의 관계들 속에서 나를 내놓았을 때 관찰하는 자아를 제대로 좀 알고 인간관계의 상호성을 좀 더 확대시켜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관계에 있어서 단단한 나를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영상으로부터 여러분이 위로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